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예명 태진아는 배우 태연실의 태, 가수 남진의 진, 가수 나훈아의 아를 따와 지었다. 태진아가 90년대에 현대의 SNL처럼 코미디 꽁트가 코너로 포함된 KBS 오락 프로그램에 특별 출연해서 짧은 꽁트를 했을 때 이 예명 소재로 콩트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내용이었다. 어릴 적 동네에서 잘생겼고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아서 잘 놀았고 노래도 잘하던 노는 형님 이름이 진아라서 그걸 따서 지었다는 것. 꽁트 끝나고 사회자와 대화하는 토크 시간에 실제로 어릴 때 동네에 노래 잘하시던 진아 형님이 있었다고 본인이 말하기까지 했다. 무명 시절 지방 공연을 갔다가 그의 본명을 들은 작곡가 서승일이 조방원은 너무 평범하고 촌스러우니 예명을 지으라고 해서 지금의 예명이 탄생했다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있은 후 옥경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미안해가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한국에서 인기 있는 네임드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 되었다. 대표곡들로는 추억의 푸른 언덕, 옥경이, 바보, 노란 손수건, 미안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선희의 가방, 장미와 우산, 사모곡,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동반자 잘 살 거야, 사랑은 돈보다 좋다, 일나겠네, 진진자라 아줌마 등이 있다. 생애 1953년 2월 16일에 충북 보은군에서 사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어릴 적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13살이던 1966년에 상경하여 수많은 직업들을 전전하며 살다가 작곡가 서승일에게 발탁되어 1972년에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1973년 노래 추억의 푸른 언덕이 흥하면서 신인상을 휩쓸었지만 2년 뒤인 1975년에 후술할 간통 사건으로 인해서 방송 출연 금지가 되어 미국에 가서 먼저 정착해 있던 선배 송대관의 도움으로 교포, 사회의 밤무대 활동 등을 하며 가정을 꾸리다가 낸 1980년 보내는 마음이란 음반도 성과가 없었다. 1984년 1월 방송 출연 금지가 해제되어서 1988년 다시 한국에 돌아와 가수로 다시 돌아왔는데 먼저 1988년 8월 20일 이제는 떠날 시간을 발표했는데 노래도 사랑받지 못하고 1위도 차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1988년 9월 17일 제28회 서울 올림픽 개최할 때 뉴욕 교포 자격으로 서울 서초동 한일은행 지점 역 3역까지 성화봉송 주자로 뛰는 모습이 전 세계 생방송 중계에서 한박기획 양승국 사장이 보고가 되고 화제가 되어 1988년 10월 20일 당신도 나 같은 사랑을 해봤나요? 2장의 음반을 내어서 활동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1989년 옥경이가 데뷔 16년 만에 대박 터뜨리고 히트를 친 다음 1990년 7월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가요 톱10에서 골든컵을 수상한 다음 후속곡인 90년 미안해 역시 여러 번 1위를 할 정도로 히트하면서 재기에 성공하게 되고 송대관, 서른도, 현철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이 되었다. 2010년에는 송대관 후임으로 제5대 대한가수협회 회장으로 취임했고 카라 전속계약 해지 통보 사건을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를 해서 사태를 안정시켰다. 덕분에 카라의 팬덤 카밀리아에서는 태진아를 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감사하고 있다. 진아기획이라는 음반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부사들 조유명이 설립한 자회사 YMC 엔터테인먼트라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존재하며 양쪽 소속 가수가 동일하다. 다만 현재 YMC 엔터테인먼트는 해산되었다. 수상 경력
1998 제13회 대한민국 영상음반대상 골든 디스크 부문 본상,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 트롯 음악상, 논란 및 사건 사고. 태진아의 사건 사고로 가장 유명한 것은 1975년에 벌어진 불륜 사건일 것이다. 당시 태진아는 간통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었고 태진아 인생에서의 최악의 흑역사로 꼽힌다. 불륜 대상은 23살 연상이던 현대건설 조성근 사장의 아내 김보안으로 태진아와 만날 때마다 용돈조로 몇백만 원씩 주며 만남을 이어오다 결국 조성근 사장이 형사들을 대동하고 여관에 쳐들어가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다. 조성근 사장은 태진아를 고소했다가 이후 합의 이혼을 하며 고소를 취하하여 구속에서 풀려났다. 둘의 나이 차이는 꽤 나서 불륜 상대 김보아는 태진아의 어머니랑 나이가 비슷했다. 세간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조성근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임하고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취임하는 나비 효과라느니 김보안의 장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파혼당해 자살을 했다느니 하는 별별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들이 여러 퍼져 있고 또한 이걸 사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시 기사 등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사 내용을 취합한 사이트 일단 이 사건이 터진 것은 1976년의 일이며 조성근 사장은 1978년까지 현대건설에서 일하다가 국제그룹 계열사인 대하건설로 이직했다. 이명박 부사장이 사장에 오른 것은 1978년의 일이고 그룹의 핵심 계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영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조성근의 후임으로 이명박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직후 사임한 것도 아니고 2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니 그냥 사내 인사이동 조치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1975년 기사를 보면 조성근, 김보안 부부는 이남 이녀를 두었다고 나오며 2014년 조성근 전 장관 부고 기사를 보면 4명의 자녀가 전부 언급된다. 즉 장녀는 계속 생존해 있었고 자살설은 사실 무근인 셈. 어쨌거나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며 태진아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연예협회 가수분과에서 제명되어 낙향한 뒤 이쁜이들이라는 여성 듀엣의 음반의 기획자로 나섰다. 이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방위병으로 병역을 마쳤다. 그 후인 1980년 다시 가수 복귀를 꿈꿨지만 과거 불륜 사건 때문에 방송 출연 금지가 되어 미국으로 가서 먼저 정착해 있던 선배 가수 송대관의 도움으로 교포 사회의 밤무대 활동 등을 하며 가정을 꾸렸다. 1984년 1월 방송 출연 금지가 해제되자 한국에서 음반을 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를 반복했었다. 여담.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 물로 배를 채우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 없이 등교하는 건 물론이요. 명절 때 고기 한 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해인 1966년에 무작정 서울특별시로 상경의 중식당 배달부를 했는데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배달을 하려 들고 가던 군만두를 몰래 몇 개 먹었다가 어떻게든 술을 써서 돌려막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들통나서 중식당 사장에게 된통 꾸중을 들었다. 송대관과는 절친한 사이로 방송에서도 아구이자 라이벌 기믹으로 자주 엮였다. 방송에 출연하거나 공연 무대에 오르면 서로 디스하며 재미를 주었고 실제로 송대관과는 서로 자가용도 빌려줄 정도로 깊은 우정을 자랑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송대관과 태진아처럼 겉으로는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실제로는 친한 사이인 사람들에게 엑스진아, 엑스대관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한다. 알다시피 둘 다 미국에서 함께 고생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
송대관이 세상을 떠난 후 태진아는 인터뷰에서 가슴이 아프다며 슬퍼했고 송대관에게 큰아버지라고 칭했을 정도로 역시 송대관을 존경했던 아들 이루는 송대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부친 태진아가 식사도 거르고 전화만 계속했다고 인터뷰했다. 2024년에 선배 가수 현철, 2025년에 송대관이 별세하고 나훈아가 은퇴를 하며 현역 선배 가수는 남진밖에 남지 않았다. 1991년 2월 유머 1번지 400회 특집 동작 그만에서 박승대 일병의 계급장과 이름표를 단 미안해 일병으로 특별 출연했었다. 이호연 DSP 미디어 대표이사와는 그가 살아생전에 친분이 깊었다. 애초에 이호연이 연예계에 발을 들여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이 태진아의 매니저였으며 이게 인연이 되어 각자 가는 길을 달랐지만 계속 친분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호연이 운영하는 DSP 미디어에서 카라 전속 계약 해지 통보가 발생하자 태진아가 중재했다. 1981년 여배우 최정민과 약혼식을 올렸고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발표까지 했으나 수개월 후 파혼한 적이 있다. 이후 현재의 부인과 결혼했다. 부인의 이름이 이옥형인데 왜 태진아 노래의 제목은 옥경이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태진아도 실제로 아내의 이름을 이옥경으로 잘못 알고 있었으며 혼인신고를 하면서 제대로 된 이름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틀어지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부인인 이옥형 씨도 마찬가지로 태진아가 본명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태진아와 마찬가지로 혼인신고서에 조방원이라고 쓰는 걸 보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둘 다 서로의 본명도 모르고 연애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2023년 6월 1일 태진아 아내 이옥형의 치매 투병 중인 사실이 아들 이루의 음주운전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태진아의 인스타그램에는 최근까지도 아내 이옥형과 함께한 사진들이 가득하다고. 신혼 초 미국에 살 때 장모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는데 당시 장모의 집은 원룸이었다고 한다. 태진아는 방 한쪽에 커튼을 쳐놓고 살았는데 이때 이루가 생겼다고 한다. 아들 이루도 가수로 데뷔했으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대박을 쳤다. 대신 장르는 다르다. 그리고 아들은 현재는 가수 활동보다는 배우 활동이 더 많다. 선술하였듯이 카라 팬클럽인 카밀리아에서는 신으로 숭배받고 있다. 당시 대한가수협회 회장으로서 전속계약 문제로 난리가 난 카라 해체를 막는 데에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덕분이다. 1996년 말에는 배우 김자옥을 위해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을 제작한 적이 있다. 1997년 본인의 소속사에서 발굴한 보이그룹 ART를 데뷔시켰으며 데뷔곡 슬픈 얼굴이 가요 톱10 차트에서 5위까지 올라가면서 선전했고 그 뒤로도 많은 곡들을 남겼다. 또한 이해의 연기에도 도전한 적이 있는데 KBS ETV의 1위 시트콤 마주보며 사랑하며가 유일하다. 동반자로 동방신기 팬을 낚은 적이 있었다. 나중에 태진아가 당시의 상황을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천 도자기 축제에서 의도적으로 낚시를 한 것이라고 한다. 원래 보통 행사 레퍼토리는 동반자를 제일 처음에 불렀는데 이날 동방신기 팬들이 쫙 깔린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 세 번째에 배치시켰다고 한다. 게다가 반의 발음도 일부러 뭉개서 방과 헷갈리게 발음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낚인 것을 알고 다 같이 웃는 모습이 나온다. 비에라 송과 태진아 본인의 동반자를 매시업한 영상들이 인기를 끌면서 두 명이 한 무대에 같이 선 적이 있다. 비지나 인기가요 버전. 당시 비는 연예병사 논란으로
이미지가 몹시 나빴고 라 송곡 자체도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 곡의 후렴구가 어딘가 태진아의 창법과 유사해서 이를 이용한 패러디 영상이 인기를 끌자 비가 아예 태진아와 듀엣 공연을 한 것이다. 이 병막 공연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대성공했으며 이후 실제로 리메이크 버전이 태진아의 앨범에 수록되었다. 매시업 공연은 현재도 유튜브에서 비진아로 검색하면 방송 3사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공식 무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버워치의 영웅 캐서디의 스킨 중 하나인 자경단원이 태진아의 노란 정장과 닮았다고 하여 태진아라는 별명이 붙었다. 2013년 연말 MBC 가요대제전에서 B2B를 인피니트로 잘못 부르는 실수를 했다. 영상 1분 59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적이 있다. 2010년 가을 작사가 최희진이 허위글을 올려 태진아 본인과 아들 이루 모두 한동안 마음고생을 한 적도 있다. 이후 최희진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사태 때문에 태진아도 이루도 이후로 모두 이미지들이 조금 안 좋아졌다. 2015년에는 억대의 도박을 했다는 잘못된 설로 또 한동안 곤욕을 치렀고 이에 대해 본인이 결정적 증거를 보이면서 직접 해명했다. 본의 아니게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이 사진들이 주로 인터넷에서 짤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MI 인터랙티브에서 만든 지지보이스라는 보이스 어플의 쇼케이스가 강남구에 있는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렸으며 여기에 아들 이루와 함께 참석했다. 지지보이스 런칭 행사 이야기 김혁규 전 경상남도지사를 양아버지처럼 여긴다. 미국에 건너가서 한창 고생하고 있을 때 뉴욕 한 인경제연합회장이자 사업가였던 김혁규가 그를 물심양면껏 지원해줬기 때문에 은인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태진아의 의부사들 조유명의 결혼식 때도 김혁규 전 지사가 주례를 서줬다. 태진아 역시 김혁규가 경남지사 선거에 나갈 때마다 지원 유세를 해줬고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하던 시절에는 태진아가 김혁규 후원회장을 맡았던 바 있다.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을 지역구로 하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박덕흠과는 친분이 깊다. 본인의 고향이 박덕흠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무대 의상은 항상 두 벌을 제작한다고 한다. 강남이 일대백에 출연했을 때 밝히길 장지 기장 활동 당시 강남과 옷 사이즈는 물론 신발 사이즈까지 맞아서 활동 내내 강남은 태진아의 옷을 입고 무대에 섰다고 한다.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우유콜라라면이라는 괴악한 라면 조리법을 소개해 큰 이슈가 되었다. 방송에서 먹어본 이들과 일부 따라해본 시청자들은 얼큰하면서 달달하다며 호평했지만 그 외에 대부분 시청자들은 경악했다. 이를 직접 따라해본 사람들 혹은 스트리머들은 토할 것 같다는 후기였다. 아마도 방송만으로 정확한 레시피를 알 수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건물주 연예인 중 한 명이다. 2013년 여름에 아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5층 건물을 구입하였다. 1년 사이 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으며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태진아명의 건물은 도로가에 위치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시세가 약 5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현재 이 건물의 1층에는 카페 겸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으며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태진아가 사장으로 있는 진아기획, 태진아의 장남 겸 의부사들인 조유명이 사장으로 있는 스윙 엔터테인먼트 및 이루기획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술한 카페 겸 레스토랑에는 각종 화환과 태진아 본인을 포함한 소속사 가수들의 사진들이 즐비하며 종종 나타나 손님들을 접대하기도 한다. 사진이나 사인을 요청하면 흔쾌히 응하는데 푹푹 찌는 한여름에도 긴팔에 롱코트 차림을 고수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태진아는 강남에게 이상화와 결혼을 할 경우 3,000평 땅을 준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실제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해 화제를 모은 바도 있다. 현진영에 따르면 임재범, 전인권과 함께 1990년대 가요계 군기반장 3대장에 속했다고 한다. 해당 영상. 정확히는 항상 웃는데 속을 알 수 없어서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그 정도가 똥군기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모양인지. 인성에 대한 논란은 없었기에 신상 필벌이 확실한 선배인 모양이다. 영화 마강호텔의 본인 역으로 특별 출연하기도 했다.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004년 9월 11일 오후 7시에 공연 스케줄로 인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전라북도 고창군으로 이동하던 중 부안 톨게이트 부근에서 사망할 뻔했던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 그날따라 비도 많이 오는 데다가 공연도 무려 4곳이나 잡혀있는 등 스케줄이 매우 빡빡했기에 당시 매니저인 김모 당시 39세 씨가 가속을 했다. 이후 수막 현상으로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언덕 및 낭떠러지로 추락했으며 그 밑에 심어져 있던 나무의 가지 사이에 차가 걸렸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는 폐차 수준으로 완파되었지만 타박상 정도에 불과한 상처만 입었다. YMC 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의 아버지라 인스타그램에 워너원 멤버들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게시물도 올렸었다. 해체 후에도 마찬가지로 워너원이 그립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현재랑 마찬가지로 아이돌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 본인이 음악방송에 출연할 때 출연한 아이돌 후배들을 전부 응원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인 앨범까지 받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오래전과 달리 지금은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가 너무 썩었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보다 7살 연상인 송대관과 11살 연상인 현철은 모두 사망 직전까지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는데 태진아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졌다. 2008년 만원의 행복 촬영 당시 애니콜 네온 폰을 사용하던 것이 확인되었다. 옛날부터 꾸준히 전국 노래자랑의 초대 가수로 나왔다가 2022년 8월 21일 전라남도 장흥군 편을 끝으로 출연이 끊겼기에 더 이상은 출연 생각이 없을 줄 알았으나 2024년 11월 17일 경기도 오산시 편을 통해 2년 3개월 만에 초대 가수로 컴백하였다. 공연 무대에 오르거나 방송에 나오면 중절모를 쓰고 나올 때가 많다. 본인 딴엔 일명 정통 트로트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다. 음악적 지식이나 능력에서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이 박사를 깔볼 정도로 말이다. 이 때문에 자기가 뭔데 이 박사를 무시하냐는 반응이 나와 평판이 나빠지기도 했다. 2025년 이후로 늦은 나이에 늦깎이로 데뷔한 기업인 출신 가수 이부영을 후원 및 홍보해주려는 목적인지 그의 무대마다 같이 동참해주며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로도 출연해서 같이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다.